새벽 5시 반 골목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흰 입김이 피어올랐고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는 술의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 한쪽 구석 한 할머니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 78배 나이였습니다. 등이 굽은 할머니의 외투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등에는 거친 동상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 이 골목을 돌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골목 어기 슈퍼마켓 앞에 쌓인 박스 더미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수레를 세우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스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구겨진 모서리를 펴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청색 스탬프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무 도장이었는데 나무 손잡이는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스 하나를 펼친 뒤 그 위에 조용히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희미한 청색 잉크가 박스 표면에 번졌습니다. 날짜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스탬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의 골목은 고요했고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레가 가득 차자 할머니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 발걸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거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진수였습니다. 48배 나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폐지 좀 주우러.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폐지? 그거 주워봐야 얼마나 된다고. 엄마, 그 돈 내놔. 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안 팔았어. 거짓말하지 마. 어제 팔았잖아. 돈 내놔. 그 돈은 전기세 내야 해서. 전기세는 내가 낸다니까. 엄마가 뭘 알아? 어차피 4명의 집이야. 그냥 돈이나 내놨으면 좋겠어. 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 안 해? 돈 없어? 있어. 할머니는 천천히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나왔습니다. 진수는 그걸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없어? 이걸로 뭘 하라고. 진수가 돈을 세며 혀를 찼습니다. 내일 또 주울게. 에이, 됐어. 나가봐.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와 낡은 서랍장,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아니,
공책이라기보다는 장부에 가까웠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번들거릴 정도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숫자, 그리고 간단한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필을 꺼내 조용히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방 창문 너머로 겨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속 계산했습니다. 날짜를, 숫자를, 장소를,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면 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목이 아니라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작은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삼성 고물상이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고 녹슨 철제 저울이 가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고물상 주인 김만식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할머니와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응, 폐지 좀 팔러. 할머니가 수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씨는 저울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18kg네요. 10,000원 드릴게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김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요즘 아드님이랑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요.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어르신 팔을 잡아 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힘드시면 동사무소에 말씀하세요. 요즘은 복지 상담도 잘해준다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물상을 나선 할머니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 속에서 다시 한번 청색 스탬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어머, 박 할머니. 슈퍼 주인 이영숙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라면 한 봉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그냥 그렇지 뭐. 할머니가 라면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은 요즘 일하세요? 응, 한다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맨날 집에만 계시던데, 뭐,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죠. 이 씨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할머니의 손에 든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이 씨가 재빨리 동전을 주워 건넸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요. 이 씨가 주워 건네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봉투 표면에 청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날짜와 함께 할머니. 이게 뭐예요? 도장? 아, 그냥 날짜 적는 거예요. 할머니가 서둘러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슈퍼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또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야? 라면 끓일게. 라면? 매일 라면만 먹으면 어떡해. 돈 좀 더 줘. 없어. 거짓말. 아까 고물상 갔잖아. 돈 받았을 텐데.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의 외투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엄마. 숨기지 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진수는 그걸 낚아채 갔습니다. 이게 다야? 에이, 쪼잔하게. 진수는 혀를 차며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할머니는 조용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35회, 36회, 37회. 장부 속 기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맨 뒤 마지막 페이지 너머로 무언가 두꺼운 종이가 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페이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파란 도장이 찍힌 날은 늘 무언가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매일 그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그날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년 전 여름, 2015년 7월,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당시 68이던 순자 할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할머니를 맞이한 건 아들 진수였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또? 지난달에도 줬잖니. 급한 일이 생겼어. 친구 사업 투자하는 건데 이번엔 진짜야. 나중에 갚을게.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꼭 갚아야 해. 알았어, 엄마. 고마워.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그 돈은? 무슨 돈? 지난달에 빌려준. 아, 그거 사업이 안 됐어. 엄마, 나도 피해자야. 그럼 갚을 생각은? 엄마, 나한테 돈 받아낼 생각이야?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면 어떡해. 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름 이후로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2015년 8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단순한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록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날짜, 금액, 장소, 증인, 증거의 위치까지 마치 누군가를 위한 지도를 그리듯이 2025년 1월 17일 오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통장인 최영호 씨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 최 통장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 통장님. 할머니, 요즘 좀 어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긴요.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아드님이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통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동사무소에 복지 상담도 있고 요즘은 노인 보호 서비스도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최 통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시장에 있는 작은 무료 법률 상담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무료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 속 장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할머니의 손녀 지은이가 뛰어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아, 학원 안 가? 오늘은 쉬는 날이야. 할머니, 어디가? 응장 보러.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맨날 피곤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할머니한테 또 돈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할머니의 외투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냥 할머니가 쓰는 수첩이야. 근데 왜 종이가 두꺼워요? 여기. 지은이가 장부의 맨 뒷장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장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냥 메모 많이 해서 그래. 걱정 마. 근데 할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맨날 만지작거리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중요해. 아주 중요한 거야. 지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내일까지 돈 30만 원 필요해.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엄마 연금 나왔잖아. 그 돈은 병원비랑. 병원비? 엄마가 무슨 병이 있다고. 그냥 핑계 대지 마. 진수가 할머니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할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진수는 밀쳐냈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봐, 있잖아. 왜 거짓말해? 그건 안 돼. 엄마, 나 진짜 급해. 내일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나. 그럼 내가 일을 해서. 일? 내가 무슨 일을 해?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진수의 말에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나 제대로 안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져야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통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지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외투 주머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죠? 기록이에요. 제 아들이 저한테 한 일들이요. 변호사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짜, 금액, 장소, 약칭, 화살표, 증거의 위치.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이 화살표들은 증거가 있는 곳이에요. CCTV, 녹취, 서류 사본 다 숨겨뒀어요. 변호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변호사는 장부를 다시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어르신, 이 뒷장은 왜 두꺼운가요? 그건 아직 보여드릴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약속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두꺼운 종이 아래 얇은 한 장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얇은 한 장에는 모든 진실의 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얇은 한 장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뒤바꿀까요? 그가 목격한 결정적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1월 20일 저는 동사무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영우 통장님이십니까?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순자 어르신 사건 관련해서 증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순자 할머니, 저는 재빨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한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통장님, 박순자 어르신과 그 아들 이진수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내 같은 동네 사시니까 좀 압니다. 혹시 둘 사이에 다툼이나 폭언, 금전 갈취 같은 걸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작년 가을쯤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 씨가 할머니한테 돈 내놔 라고 소리 지르는 걸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통장님,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여러 번 봤습니다. 형사는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님, 이 장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어르신이 10년간 기록하신 겁니다. 날짜, 금액, 장소, 그리고 증거의 위치까지요. 형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세요. 여기 2024년 9월 23일 집 앞에서 고성, 증인 최영우 통장. 이게 통장님 아닙니까? 저는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기록이 수백 건입니다.
그리고 각 기록마다 증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은행 CCTV, 녹취 파일, 서류 사본, 목격자 이름까지. 형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통장님, 이 장부는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이건 수사 지도예요. 어르신이 10년간 만드신 증거 지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경찰서와 동사무소를 오갔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어르신, 이 장부대로라면 증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은행 CCTV를 확보했습니다. 2020년 7월 18일 진수 씨가 어르신의 통장을 강제로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녹취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2021년 2월 9일 집 명의를 이전하라고 협박하는 음성이 뚜렷합니다. 서류 사본도 찾았습니다. 어르신이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신 대출 서류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런 기록을 10년간 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억하려고 시작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잊어버릴까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범죄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더 꼼꼼하게 적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증인, 증거. 모든 걸요.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2025년 2월 5일 법원이었습니다. 이진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판사 앞에 장부가 놓였습니다. 피의자 이진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모친인 피해자 박순자에게 금전 갈취, 서류 위조, 강요, 협박, 폭언 등을 반복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이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각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지도입니다. CCTV, 녹취, 서류 사본, 증인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판사는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기록, 화살표로 표시된 증거의 위치, 청색 스탬프로 찍힌 날짜들. 피의자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의자는 모친과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가족 간의 일을 범죄로 볼 수는. 변호인.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10년간 수백 건의 기록. 이게 오해입니까?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정을 나온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 최영호 씨와 고물상 김만식 씨가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이제 끝났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외투 주머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변호사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네,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넘겨본 마지막 두 장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두 장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사건을 어떻게 뒤바꿀까요? 그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할머니는 왜 이 기록을 숨겨왔을까요? 저는 법률 상담을 10년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받고 수많은 증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그 마지막 두 장만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내가 진수를 망쳤다. 진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진수에게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빚을 남겼다. 3천만 원.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아빠가 돈을 남기셨어. 우리 잘 살 수 있어. 라고 거짓말했다. 진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빠가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를 잘 챙겼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아빠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나는 그걸 혼자 감당했다. 진수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학비는 아빠가 남긴 돈으로 낼게. 하지만 그 돈은 없었다.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식당, 청소, 폐지 줍기, 뭐든 했다. 진수는 몰랐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지. 그렇게 진수는 자랐다. 돈은 쉽게 생기는 거라고, 가족은 당연히 도와주는 거라고 믿으며 2005년 진수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엄마한테 여유돈이 있어. 투자해 줄게. 하지만 그 돈은 내 노후 자금 전부였다. 나는 진수가 성공하길 바랐다. 사업은 실패했다. 진수는 좌절했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았다. 엄마가 투자한 거잖아. 엄마 책임도 있어.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뒤로 진수는 계속 돈을 요구했다. 나는 계속 줬다. 왜냐하면 진수를 이렇게 만든 건 나였으니까. 내가 거짓말로 진수를 망쳤으니까. 내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 돈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가족도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숨겼다. 그리고 진수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자랐다. 저는 그 종이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진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 진수 씨의 선택은 진수 씨 책임입니다.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면, 어르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의 거짓말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의 범죄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 선택의 토양을 만들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구치소에 있는 이진수를 면회했습니다. 할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진수한테 이 종이를 보여주세요. 면회실에서 진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언제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재판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진수 씨, 이걸 좀 보세요. 저는 할머니가 쓴 그 종이를 건넸습니다. 진수는 처음엔 무심하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쓰신 겁니다.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요. 진수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가 빚을 남겼다고? 네. 어머니가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학비도 엄마가 번 돈이었다고? 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을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도 잘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었나요? 당신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2025년 2월 20일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최영호 씨, 고물상 김만식 씨, 슈퍼주인 이영숙 씨, 그리고 사회복지사.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수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나도 책임이 있어요. 어르신, 그건 아니에요. 최 통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진수한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다고.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라고. 하지만 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진수가 이렇게 됐어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진수 씨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건 진수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결과예요. 하지만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기록을 마친다. 진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사랑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침묵은 사랑이 아니다. 기록은 약자의 방패이지만 동시에 거울이기도 하다.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할머니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청색 스탬프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부 표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청색 잉크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끝, 그리고 시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용서는 면제가 아니라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힌 기록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잡힌 기록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마을은 어떻게 변할까요? 할머니와 진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의 골목은 여전히 좁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보호 네트워크 운영 중, 금전 피해, 가족 갈등, 학대 신고,
24시간 상담 가능. 연락처 동사무소 복지과. 통장 최영호 씨가 그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선 박할머니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옆에서 고물상 김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마을 상인회를 중심으로 노인 보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면 즉시 복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금전 거래가 의심되면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의 응징이에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응징이 아닙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것, 그게 진짜 응징입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이진수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진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인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단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진수는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진수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수야, 내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엄마, 나는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넌 세상을 잘못 배웠어. 진수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워. 돈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 가족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책임감이 뭔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통장, 상인들, 복지사, 변호사, 그리고 손녀 지은이까지. 할머니는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장부는 10년간의 기록이에요. 제 아들이 저한테 한 일들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는 동시에 제 잘못의 기록이기도 해요. 할머니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숨겼어요. 그래서 아들은 세상을 잘못 배웠고 결국 범죄자가 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돈이 어렵게 버는 거라고, 가족도 한계가 있다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침묵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스탬프를 꺼냈습니다. 청색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색 스탬프였습니다. 할머니는 장부 표지에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진수가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거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고마워, 진수야.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진수는 사회봉사를 마치고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급 받았어요. 생활비 드릴게요. 아니야, 넌 내 돈 모아. 엄마,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제대로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손녀 지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지은아.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무슨 주제로? 기록의 힘이요. 할머니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지은이가 상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상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건 기쁜 일이잖아요. 응, 기쁘단다. 정말 기쁘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자.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골목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약자에게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동시에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해는 시간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대화만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응징은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 그게 진짜 응징입니다. 여러분은 말하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까? 오늘 첫 줄을 함께 씁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기록의 힘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